미국에서는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관세 정책으로 실업에 대한 우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나타났는데요. 직전월의 3.1%에서 0.5%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는 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서 미국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월 들어서 6.7%까지 튀어오른 바 있습니다. 3월에 5.0%에서 또 급등했었죠. 1년 후 식품 가격 전망도 5.2%로 올랐는데요. 이는 24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임대료는 1년 후에는 0.5%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큰 폭으로 치솟았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후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실업률에 대한 우려는 연령과 교육, 소득 집단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상승했는데요. 향후 12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에 대한 평균 인식도 직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1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가계 재정 상황이 1년 후에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30%까지 올랐는데요.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3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변동이 없었고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0.1%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향후 1년 내 재정 상황과 신용 접근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도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며 주가 전망 역시 하락해서 2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다가올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들은 다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 중에 가장 큰 충격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정책의 미래와 가능한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망 또한 매우 불확실하게 하며 정책 책임자가 결과를 광범위하게 고려하는데 유연해지길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지난 2일 그는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와 기본관세 10%를 발표했다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무려 145%라는 엄청난 수치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월러 이사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평균 관세가 25%로 한동안 남아있는 큰 관세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다른 관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철회되는 작은 관세 시나리오입니다. 월러 이사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월러 이사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완전히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연간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무려 5%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월러 이사는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미국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2021년 초반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나와 다른 위원들의 초기 예상한 것보다 오래 갔다는 사실에도 관세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내 최선의 판단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을 훑어보고 기조적인 추세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둔화가 상당하고 침체를 위협한다면 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더 많이 내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월러이사는 관세가 적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세 영향 또한 훨씬 적을 것이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3% 부근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생산과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보다는 적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경우 월러이사는 제한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지지할 것이라며 경제 둔화와 적은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관점 속에서 고정되거나 낮아진 인플레이션의 기대는 FOMC가 공개된 물가지표에 나타난 기조 추세의 진전에 따라서 정책들을 조정할 여지를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총 3번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낮췄으며 올해 진행된 2번의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계속 유지 중입니다. 한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전자제품 일부 품목에 관세 면제의 여파로 전자제품 관련 주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PC업체 델은 3.98% 급등한 85.19달러를 기록했고 HP는 2.56% 뛴 24.0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자제품 양판점 베스트바이도 2.2% 상승해서 61.7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팔란티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자사의 시스템으로 AI 전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에 관련된 소식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중국 인터넷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CSI 중국 인터넷 ETF는 이날 4% 이상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에는 14일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도 공개됩니다. 16일에는 3월 소매 판매, 17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도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18일은 성금요일을 맞아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합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발언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과 함께 국채시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안에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투매가 쏟아지고 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후퇴로 이어진 만큼 최근 이상 급등한 국채 수익률 추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달러를 던지고 가장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에 오히려 투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린 미국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있을지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